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믿고 달려온 삶. 김길 저자의 증언. 1장. 고통의 수렁에서. 슬픈 9살. 우리 가족은 전남 신안군 장산면 오음리라는 작은 마을에서 살았다. 나중에 목포로 이사를 나온 것은 큰형 때문이었다. 장남이었던 큰형이 목포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집에 먹고 살 것이 없어 이사를 나오게 되었다. 큰형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군 하사관으로 입대해서 10년을 보냈다. 그 사이 나머지 형들은 가출했고 아버지는 집을 나가시면 몇 개월이고 들어오지 않으셨다. 내게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다. 그나마 남아있는 기억은 술을 드시고 마을 입구에서부터 소리를 지르시는 모습이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 오시는 날이면 어머니와 형들과 나는 이불을 들고 남의 집 부엌에 가서 잤다. 남의 집 부엌 바닥에 이불을 깔고 그냥 자는 것이다. 그때의 빨간색 이불과 매캐한 연탄가스 냄새와 어머니를 때리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지금도 또렷하다. 어머니는 막내인 내가 걸어다닐 만할 때부터 목포 동부시장에서 시금치를 다듬고 나중에는 남자들이 하는 집 짓는 일을 하시면서 넷째 형과 나를 키우셨다. 내가 9살이 되던 해 큰형이 형수와 조카들을 데리고 목포로 내려왔다. 어머니가 일해서 간신히 구한 전셋방을 빼서 월세로 큰형 가족과 같이 살게 되었다. 그즈음 아버지도 마음을 잡으셨는지 목수일을 다시 시작하셨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 아버지와 큰형이 싸우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새벽에 일을 가시면서 형수가 전기밥솥으로 해주는 밥에서 냄새가 난다고 다시 해달라고 하신 것이 싸움의 발단이었다. 아버지와 큰형이 며칠 동안 크게 싸웠다. 난 방에서 그것을 모두 지켜보았다. 아버지에게 감정이 쌓인 게 많았던 큰형은 아버지를 몰아세웠고 어머니도 그동안의 마음고생 때문인지 아버지를 공박하셨다. 얼마 후 아버지는 자살하셨다. 그날 나는 넷째 형과 마을 입구에서 놀고 있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올라오시는 것이 보였다. 우리를 본 아버지가 형과 나에게 100원짜리 지폐를 한 장씩 주셨다. 좀처럼 없는 일이었다. 돈을 받으면서도 불안했다. 아버지는 그 길로 집으로 올라가신 후 곧 병원에 실려가셨다. 농약과 술을 함께 마셨다고 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서울에서 내려온 형들이 큰형과 싸우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죽음이 큰형 때문이라고 형들 간에 싸움이 나서 둘째 형과 어머니, 넷째 형과 나는 따로 방을 얻어서 살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나는 학교에서 배가 몹시 아파 평소보다 일찍 집에 갔는데 형들이 어머니를 때리고 있었다. 형들은 어머니를 심하게 때리고 물건을 집어던지면서 뭐라고 욕을 하고 있었고 어머니가 뒤로 넘어졌다. 그날 밤 둘째 형은 어머니를 죽이겠다고 소리를 질렀다. 나중에 들은 바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어머니가 다른 남자를 알았다는 것이었다. 그날 난 어머니 옆에 꼭 붙어잤다. 그런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 어머니는 내 곁에 계시지 않았다. 둘째 형은 나에게 큰형 집으로 가라고 하며 자신은 서울로 간다고 했다. 갈 곳이 없는 나는 큰형에게 갔다. 큰형과 함께 산 지 1년쯤 지난 어느 날 어머니가 내가 다니던 초등학교로 찾아오셨다. 반 아이들이 학교 정문에서 누가 나를 찾는다고 했다.
나갔더니 어머니가 울고 서 계셨다. 기라, 뭐 먹고 싶은 것 없냐? 내가 브라보콘과 사과가 먹고 싶다고 했더니 어머니가 사주셨다. 그리고 어머니는 울면서 떠나셨다. 나는 아이스크림은 먹고 사과는 교실로 가져와 책상 서랍에 넣어두었다. 찢어진 책가방. 5년이 되던 해 신안군청에 다니던 큰형이 광주 도청으로 발령을 받아 나도 따라 광주로 오게 되었다. 형은 나 때문에 방 2칸짜리 집을 얻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했다. 나도 어쩌다가 큰형과 그리 오래 있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잘못하면 형에게 가혹하게 맞는 일이 많아졌다. 알몸인 채로 혁대로 맞거나 잠을 자다가 이유 없이 맞았다. 형의 허락 없이 텔레비전을 보다가 맞았고 집에 늦게 들어온다고 맞았다. 같이 놀던 친구들이 어서 집으로 들어가라고 간섭할 정도였다. 또 형한테 맞는다고. 목포에 살 때 소년원에 있던 셋째 형이 나왔다. 큰형이 같이 있자고 해서 셋째 형은 양계장을 하려는 생각을 접고 벽돌 공장에서 일하면서 함께 살게 되었다. 얼마 있다 셋째 형은 큰형과 심하게 다투고 자기가 맡겨놓은 돈을 내놓으라고 싸우다 집을 나갔다. 그 후 자신이 번 돈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된 셋째 형은 바로 다음날 약을 먹고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세상을 떠났다. 큰형과 나는 목포 오감동 어느 산에 비속도 없이 형을 묻었다. 결혼하지 않고 죽은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큰형도 힘들어했지만 나도 힘들었다. 난 이 일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생각했다. 대체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 중학교 때 이런 감정이 절정에 달했다. 큰형은 겨울에도 내 방에 불을 떼주지 않았다. 가끔 형은 술을 마시고 내 방에서 외투를 입은 채로 쓰러져 자곤 했다. 창이 사방으로 나 있는 언덕 위에 있는 집이었다. 조그만 전기난로가 하나 있었는데 추위를 감당하지 못해 이불로 난로를 덮고 그 안에서 불을 쬐다가 이불이 열기에 눌어붙기도 했다. 형이 공무원 아파트로 이사를 가면서 나는 학교까지 1시간 이상 되는 거리를 걸어 다녀야 했다. 하루는 큰형 생일이었는데 형수네 식구들이 와서 함께 식사를 했다. 나중에 형수의 친척들이 나에게 5,000원을 주었다. 난 형에게 말하지 않고 그 돈을 썼다. 그것을 알게 된 형이 왜 자기에게 말하지 않았느냐고 해서 쓰고 싶어서 그랬다고 했더니 화를 냈다. 난 대들었다. 형이 언제 나에게 돈 준 적 있어? 당장 나가. 나는 홧김에 집을 나와버렸다. 그중 나는 진학 문제로 형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형은 대전에 있는 공군기술학교로 진학하라고 했고 난 인문계 고등학교에 가고 싶었다. 형은 반에서 3등 안에 들면 인문계를 가고 그렇지 않으면 실업계를 가라고 했다. 나는 그 말에 희망을 품고 성적을 올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형은 나중에 내가 3등 안에 들었는데도 실업계로 가야 한다고 말을 바꾸었다. 난 크게 실망했다. 집을 나와 이틀 동안 거리를 헤맸지만 별 수가 없었다. 둘째 형이 초등학교 3학년 때 가출했고 셋째 형은 둘째 형이 와서 데리고 나갔고 누나는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양복 만드는 사람과 산다고 떠났고 넷째 형은 중학교 3학년 때 가출했다. 그러니 나라고 특별히 오래 큰형 밑에 있을 이유는 없었다. 형이 내 책가방을 찢고 책을 불태웠다고 했을 때 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다.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더니 나를 데리고 형에게 가서 잘못했다고 빌라고 하셨다. 나는 형 앞에 무릎을 꿇고 밤새 빌었다.